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임신 극초기 증상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신일까 아닐까를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임태기죠. 그런데 임태기를 너무 빨리 하셔도 안 돼요. 부부 관계를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확실한 건 생리 예정일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둘째 임신했을 때 14일이 되기만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그 하루하루 달력 보면서 이제 내가 이날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딱 받아서 이게 두 줄일까 아닐까를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임태기로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뭔가 임신 증상 같은데 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메스껍거나 두통, 감기처럼 미열이 있고 좀 졸립고 이게 임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임신 테스트기로 먼저 임신을 확인하신 후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임신 확인을 확실하게 마치셨다면 챙기셔야 할 거,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임신 준비하실 때 엽산 많이 챙겨 드시죠.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엽산을 꼬박꼬박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D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비타민 D는 체내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태반을 만들거나 난포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엽산과 함께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고요. 임신 중에도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아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신 초기 착상혈인데요. 임신 초기의 착상혈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할 때 자궁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엄마 몸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리통처럼 싸르르 배가 아프기도 하는데 착상혈은 분홍색 또는 갈색 이런 식으로 속옷에 묻어나거나 소변과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피비침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배가 너무 당기고 아프거나 아니면 생리처럼 출혈량이 많다면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입덧.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까요? 입덧은 딱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임신 초기부터 한 임신 18주 정도까지 하는 게 통상적인 반면 또 심한 분들은 출산할 때까지 계속 입덧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짝 짧고 굵게 입덧하는 분, 입덧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입덧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덧 완화제를 처방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임신 초기에 6kg, 8kg이 빠졌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병원에 잠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는 입덧이 더 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 말고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드시고 수분 섭취도 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맘카페에 보면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선배 마님들 뭐 드시나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죠. 거기에 보면 저는 따뜻한 보리차 먹으니까 좀 나았어요. 저는 토마토 먹으니까 완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덧이 있을 때 먹으면 좀 좋아지는 음식들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입덧이 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입덧 때문에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산에는 일단 당이 높고 또 카페인이 있는 탄산음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탄산음료보다는 생과일 주스 이렇게 좀 건강한 음료로 바꿔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입덧하는 기간 동안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서 과일만 계속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만 계속 드실 경우에 우리 아기에게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견과류와 같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과일을 드실 거라면 깨끗하게 씻거나 유기농 과일을 사서 껍질째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과일 말고 입덧을 완화해줄 입덧 기간에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시도해 보면서 우리 아기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초기 카페인인데요. 제가 임신 초기 카페인에 대한 얘기는 이 영상에도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산부 1일 카페인 양이 200에서 300mg이에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임신 7주까지는 태아기 이전의 배아기 상태인데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카페인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카페인 분해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인 반면 임산부는 무려 18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칼슘과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카페인을 드셨을 때는 수분량을 그만큼 더 많이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임신 전에 즐겨 먹던 커피 당장 끊을 수는 없겠죠? 일단 임신 초기 2달 동안은 꼭 참아주시고요. 2달이 지난 후에는 아메리카노 반잔 정도로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5번째, 워킹맘의 단축 근무인데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근무 시간 2시간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임신 초기 그리고 임신 막달에 정말 졸음이 많이 쏟아지고 너무 피곤한데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단축 근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바로 잠자는 시간인데요. 임신하기 전에는 한 6시간, 7시간 주무셨던 분들도 임신 후에는 6시간, 7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임신하고 나면 몸에서 하는 일도 많아지고 굉장히 피로감이 자주 오기 때문에 자주자주 졸린데 특히 임신 초기 그리고 임신 막달 또 30주에서 35주 사이 태아가 많이 커지는 요 시기가 많이 졸리실 거예요. 내가 임신을 했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졸리고 피곤할 때마다 좀 쉬어주고 잠자는 시간도 1~2시간 정도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부부관계인데요. 사실 임신 중에는 부부관계가 조금 힘들죠. 하지만 임신 중 어느 기간이든 부부관계가 괜찮다라고 의사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임신 초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임신 막달에는 부부관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부부관계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확인하셨다면 임신 확인 후 1달 정도는 부부관계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에 임신을 했다면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다고 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에 임신을 하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 중 감정 기복이 클 때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반려동물과 함께 크면 면역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동물 매개성 전염병인 톡소플라스마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임산부에게 항체가 있는지만 미리 검사하시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이나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 편안한 속옷인데요. 임신하시면 언제부터 임산부 팬티를 입어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임신 초기인데도 분비물이 많아지고 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임신 전에 입던 좀 예쁘고 타이트한 속옷은 접어두시고 좀 더 편안한 속옷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시면 우리가 모유 수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슴 통증이나 유선 발달이 일어나요. 너무 꽉 끼는 브래지어도 좋지 않으니까 브래지어 역시 편안한 것으로 바꿔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식사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더 규칙적인 식사를 하셨다면 임신 후에도 좀 더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하셨다면 좀 더 규칙적인 식사 패턴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고 인스턴트 음식 줄이시고요. 좀 더 자연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극초기 말고 임신 5주부터 8주 사이의 증상과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뿅!